한동훈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최측근으로 활동하죠. 전략기획부총장입니다. 신지호. 신지호가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실에서 한동훈 대표에게 우호적 차별화를 용인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우호적 차별화. 아까 우리 아미고 회원께서도 그 33333010 샵 33333010 문자 서비스로 이 주장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을 보내오셨습니다. 신지의 얘기를 좀 더 보면 이렇습니다. 대통령과 차별화를 벌써부터 시도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차별화에는 두 가지가 있다. 적대적 차별화가 있고 우호적 차별화가 있다. 적대적 차별화는 상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다 짓밟으려고 하고 제로섬 게임으로 가져가려는 것이고, 우호적 차별화는 동반 상승하는 것이다. 우호적 차별화는 대통령실에서 용인해 줘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자, 제가 이 한동훈에게 묻습니다. 이게 뭐 신지호의 얘기지만 뭐 신지호의 얘기가 곧 한동훈의 얘기이기도 한 것 같으니까, 또 김경률이나 진중권이나 한동훈이 가정교사로 알려져 있는 자들에게 묻습니다. 총선 때 김건희 여사를 공격한 것은 그럼 적대적 차별화인가 우호적 차별화인가? 제가 보기에 그것은 적대적 차별화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한동훈의 등을 돌리고 한동훈을 비판하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 정복주사파들이 어떻게든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서 트집 잡느라고 해병대원 특검법을 3번, 4번씩 지금 강행 처리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제3자 추천 특검을 들고 나온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에 있어서 적대적 차별화를 시도한 것입니까? 우호적 차별화를 시도한 것입니까? 이런 데 대해서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자유파 국민들은 그 해병대원 제3자 추천 특검법 제안도 결과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 구도 속으로 몰아넣는 적대적 차별화다라고 인식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의 다수 의원들도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자, 우호적 차별화 좋습니다. 우호적 차별화의 사례가 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과 노태우 대통령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자, 전두환 대통령이 노태우 후보한테 198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태우야, 대선에서 이겨야 돼. 이기려면 필요하면 날 밟고도 가. 날 밟고 가도 돼. 날 밟고라도 이겨야 돼.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노태우 후보가 6.29는 전두환 대통령의 결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결단한 것처럼 국민들한테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필요하면 전두환 대통령도 사법 처리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을 하기 시작해요. 당시에 전두환 대통령의 측근들이 노태우 후보가 저렇게 하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어서 노태우 후보를 공격하려고 할 때 전두환 대통령이 다 막아줘서, 야, 선거에 이기려고 하는 거야. 이기는 것이 중요해. 이게 우호적 차별화의 역사적 사례예요. 거의 없는 사례입니다. 이런 사례는 거의 없는데 전두환 같은 통 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어요. 자, 이때 전두환과 노태우 간의 우호적 차별화의 전제가 뭡니까? 전제가, 전두환과 노태우는 운명 공동체다. 전두환이 죽으면 노태우도 죽는다. 노태우가 죽으면 전두환도 죽는다. 그 하는 운명 공동체에 대한 강력한 인식과 신뢰, 이게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호적 차별화 좋아요.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는 우호적 차별화 아니라 뭐라도 해야죠. 근데 그것이 되려면 전제는 신뢰입니다. 운명 공동체라고 하는 확고한 인식과 어떤 공격에도 어떤 이간질에도 흔들리지 않는
깊은 신뢰, 이게 있어야 비로소 우호적 차별화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처음에 출발은 우호적이었다 하더라도 곧이어 적대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정치예요. 그래서 지금 한동훈이 진정으로 뭔가 차별화는 해야 되겠는데 윤석열 대통령과는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차별화를 하고 싶다고 한다면 그것이 가능한 운명 공동체라고 하는 인식과 어떤 이간질에도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신뢰를 먼저 보여줘야 돼요. 그럼 그 확고한 신뢰를 뭘로 보여줄 거냐? 뭘로 보여줄 거냐? 세 가지로 보여줄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막연하게 신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보여라. 첫째, 어떤 경우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막겠다 내가. 이런 의지를 한동훈이 공개적으로 천명해야 됩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수십 번 필요할 때마다 천명해야 돼요. 지금 종북 주사파들은 끊임없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려고 하는데 국민의힘의 108명 중에 8명을 빼가야만이 탄핵이 되니까 어떤 형태로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이를 이간질하려고 온갖 공작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공작에도 108명이 흔들림 없이 딱 뭉쳐서 탄핵 저지를 한다면 그것은 흔들림 없는 신뢰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호적 차별화를 하고 싶으면 그러면 어떤 경우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내가 몸을 던져서라도 막겠다고 하는 한동훈의 의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지금 저 종북 주사파 192석으로 압도적 다수를 형성하고 있는 저 야권에 맞설 수 있는 우리 자유파의 유일한 무기가 대통령 거부권입니다. 대통령 거부권이에요. 지금까지 그 대통령 거부권으로 수많은 악법들을 저지해 왔어요. 그런데 저것들이 계속해서 저 거부권 행사에도 또 하고 하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이 계속 가중되니까 언젠가는 뚫릴 거야.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놈은 없어. 계속해서 해.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당장 오늘도 해병대원 특검법 안철수 덜렁 나가서 찬성표 찍잖아요. 이런 것이 좌파들한테 야 조금만 더 흔들면 넘어뜨릴 수 있어 라고 하는 잘못된 시그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한동훈이 안철수랑 만나서 사정이 이러하니까 당신 개인 소신은 내 존중하나 같이 행동해 달라고 진짜 진심으로 설득했냐 말이에요. 안 했잖아. 유일한 무기인 거부권은 한 번 국회에서 제2 요구가 부결돼 버리면 그러면 그것으로 더 이상 그 칼은 쓸 수가 없게 돼요. 그리고 자유파 분열, 국민의힘 분열은 불가피해집니다. 이 유일한 마지막 칼, 이거를 한동훈이가 자기 정치 생명만큼 지켜낼 의지가 있느냐. 사안에 따라서 한두 명 이탈자는 있을 수 있지만 어떤 경우에도 대통령이 제2 요구를 하면 철통같이 막아서 부결시킬 그런 결단과 행동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걸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다음에 우호적 중립이고 우호적 차별화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세 번째, 제가 너무 많은 거 주장합니까? 그러나 이건 기본이에요. 대통령 탄핵을 온몸으로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여라. 유일한 무기인 대통령 거부권, 이거를 끝까지 사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라. 세 번째 뭐냐? 차별화하려면 사전에 조율하고 해라. 먼저 질러놓고 사고치지 말고. 여야 의정협의회, 아니 정부의 입장도 제대로 들어보지 않고 불쑥 질러놓고서 지 스스로 진퇴양난에 빠지지 않느냐. 제3자 추천 특검법 사전에 조율하지 않고 불쑥 질르는 바람에 지 스스로 진퇴양난에 빠져버리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질러놓고 뭐 하는 것은 여권에서는 하면 안 되는 일이다. 어떤 경우에도 사전 조율을 해라. 사전 조율을 해서 오케이 여기까지는 지켜. 나머지는 당신 한번 해봐.
이런 정치적 조율이 있어야 비로소 우호적 차별화가 가능해져요. 전두환 대통령과 노태우 후보 간에 사전 조율이 없었다면 어떻게 우호적 차별화를 할 수 있었겠어요? 이 세 가지만 한다면 한동훈이 뭐라도 우호적 차별화를 해서 지지율을 올리고, 한동훈의 지지율 상승이 곧 국민의힘의 상승, 또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 상승으로 올라가는 것을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이 세 가지를 지켜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먼저 행동하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먼저 선언하라는 거예요. 이 신뢰가 전제되지 않으면 우호적 차별화는 말장난이다. 그것은 적대적 차별화로 가는 달콤한 지옥문에 불과하다. 그것은 모두의 공멸이다. 이 점을 제가 한동훈에게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